공항 터미널을 슬리퍼 끌며 걸어가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낡은 배낭을 메고 야구 모자를 눌러쓴 채 이코노미석 표를 들고 있죠. 언뜻 보면 여행비를 아껴야 하는 일반적인 대학원생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실제로는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며 수백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가난해 보이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모든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들의 숨겨진 전략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람보르기니 대신 20년 된 중고차를, 명품 정장 대신 평범한 티셔츠를 선택하죠. 이것은 단순히 검소함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생존 전략입니다.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가진 전설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지금도 1958년에 구매한 평범한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2020년까지는 20달러짜리 노키아 폴더폰을 고집했다가 최근에야 겨우 스마트폰으로 바꿨다고 하니까요. 메타의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간 매일 똑같은 회색 티셔츠만 입어서 화제가 됐죠. 최근엔 검은색으로 색깔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를 창립한 잉바르 캄프라드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코노미석만 이용했고 20년 넘은 낡은 볼보차를 몰고 다녔거든요. 이런 억만장자들이 가난하지 않은 건 분명한데도 부자답게 사는 걸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보호 때문입니다. 부를 과시하는 순간 온갖 위험에 노출되거든요. 소송을 당할 확률도 높아지고 사기꾼들의 타깃이 되기 쉬우며 심지어 납치나 강도의 위험까지 증가하죠. 또한 세무당국이나 정부 기관들로부터 불필요한 관심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버핏이나 주커버그처럼 이미 유명해진 억만장자들의 경우에도 소박한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대중들의 비판이나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화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겠죠. 화려한 부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지켜보고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시도할 테니까요. 반대로 눈에 띄지 않게 살면서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낸다면 돈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자유까지 모두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용한 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정한 부자들이 추구하는 건 바로 조용한 럭셔리입니다. 이들은 구찌나 발렌시아가 같은 화려한 브랜드 대신 로로 피아나나 브루넬로 쿠치넬리 같은 알려지지 않은 고급 브랜드를 선호해요. 이런 브랜드들은 엄청나게 비싸지만 큰 로고나 과시적인 디자인을 피하거든요.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품질은 최고이지만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보여주기 위해 비싼 물건들을 구매하죠. 성공했다는 걸 증명하고 존경받고 싶어하며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로고가 크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감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그런 종류의 인정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굳이 누구에게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증명 욕구 자체가 아직 진정한 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신호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죠. 더 흥미로운 건 겉보기에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명품 브랜드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 계층은 상류층이 아니라 중산층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시당하거나 과소평가받는 걸 두려워하고 진지하게 인정받고 싶어서 값비싼 물건들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호에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고급차를 리스로 끌어쓰거나 몸에 딱 맞는 비싼 가방을 사거나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고 신용카드 한도를 넘나들며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큰 것 같지만 망가진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죠.
겉모습은 부유해 보이지만 통장 잔고는 그렇지 못한 상황 말입니다. 실제로는 매월 생활비조차 빠듯한데 겉보기만 화려한 경우가 많아요. 가난해 보이는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 마치 위장술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부를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표적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협상 테이블에서 롤렉스 시계와 디자이너 정장을 입고 나타나면 상대방은 당신이 더 많이 지불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가격을 올려 부를 테니까요. 반대로 평범해 보이면 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NS에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듯 올리면 가짜 친구들이나 기회주의자들, 심지어 소송까지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죠. 실제로 부유한 사람들은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기도 해요. 2016년 김 카다시안은 자신의 보석 사진들을 SNS에 게시한 후 파리의 한 호텔에서 무장강도를 당했습니다. 2020년에는 래퍼 팝스모크가 선물 받은 명품 가방을 자랑하면서 실수로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집 주소까지 공개했어요. 바로 그날 밤 그는 자택에서 총격을 당해 생명을 잃었죠.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이 부자들로 하여금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나라에서 과시적인 재산 전시는 정부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세무 공무원들은 가장 크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부자들이 세금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합법적인 절세는 당연하지만 불필요한 관심은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위장술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청구서를 피하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유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유명인들은 명성의 가장 나쁜 점이 사생활을 잃는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입니다. 2003년에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쇼핑하는 경험을 다시 해보고 싶어서 플로리다의 한 대형마트 전체를 통째로 빌렸어요. 몇 시간 동안 일반인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직원들과 친구들에게 돈을 주어서 일반 고객처럼 연기하게 했습니다.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선반에서 물건을 집어 올리는 평범한 쇼핑 체험을 위해서 말이죠. 그저 정상적인 일상을 느끼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런 유명인이 잭슨만은 아니었어요. 레이디 가가, 제인 말리크, 다니엘 레드클리프, 빌리 아일리시 등 수많은 셀럽들이 명성의 일부분을 후회하며 더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거든요. 유명하고 부유해지면 인생이 황금색 감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돈은 많지만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없게 되죠. 진정한 자유를 잃게 되는 거예요. 식당에 가도 쇼핑몰에 가도 심지어 산책을 하러 나가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전히 황금세장 안에 있긴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적 현상 하나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디드로 효과라고 불리는 건데요. 갑자기 좋은 물건 하나를 샀다고 상상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최신형으로 바꾸거나 고급 가방이나 재킷을 구매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기분 좋은 보상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다른 물건들이 어색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 산 재킷은 오래된 신발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최신 스마트폰은 싸구려 이어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건이 고장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 많은 것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디드로 효과입니다. 한 번의 업그레이드가 다른 업그레이드를 부르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인터넷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일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1700년대에 드니 디드로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아름다운 붉은색 가운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입고 나니까 자신의 다른 소지품들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의자며 테이블이며 모든 걸 새 가운에 어울리도록 교체하기 시작했죠. 무료로 받은 가운 한 벌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에 디드로 효과라는 이름이 붙었던 겁니다. 여기서 위험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일단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을 시작하면 그것이 곧 새로운 기준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 이전에는 외식할 때 10,000원 정도로 한정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다 어느 날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아서 30,000원짜리 식사로 자신에게 보상을 해줬다고 가정해보세요. 한두 번 정도는 문제없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뇌가 적응해버립니다. 이제 30,000원짜리 식사가 더 이상 특별한 사치가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갑자기 이 10,000원짜리 식사조차 저렴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생활 수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심리학자들이 쾌락 러닝머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갇히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고 점점 더 많은 걸 기대하지만 행복감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마치 햄스터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계속 더 많은 소비를 해야 같은 수준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이런 함정을 아예 피해가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사치품을 구매하는 반면 부자들은 오히려 자유를 구매하는 걸 선호합니다. 물질적 소유보다는 시간과 경험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억만장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가난한 척하거나 단순히 과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충분히 유리할 수 있거든요. 눈에 띄지 않게 지내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과소평가 당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숨겨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경쟁자들이 당신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아서 방해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협상에서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않을 것이고, 사기꾼들이나 당신의 돈에만 관심이 있고 당신 자체에는 관심 없는 가짜 친구들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죠. 혹시 항상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는 친구가 주변에 있나요? 당신이 가난해 보인다면 아무도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작은 일상의 번거로움들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 화려한 파티를 열거나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는 대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최고의 삶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돈을 투자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부는 조용히 뒤에서 계속 성장하게 될 겁니다. 복리의 힘을 활용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또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대신 가족이나 건강, 개인적 성장이나 의미 있는 경험에 투자할 수 있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부자들이 검소하게 사는 또 다른 이유는 돈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이 얼마나 벌기 어려운지 또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신중하게 지출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습관이 장기적으로 더 큰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음번에 샌들 신고 다니는 남자가 돈 없어 보인다고 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가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지 똑똑할 뿐일지도 모르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랑하려고 애쓰는 세상에서 단순해 보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와 안전, 그리고 자유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정말 아마도 그런 방식이 당신에게도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과시보다는 축적을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삶 말이에요.